안녕하세요. 네,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일요일 밤 9시 46분 정도 됐고요. 오늘은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고 시작할게요. 어제 밤에 하윤이가 열이 갑자기 좀 심하게 나가지고 하윤이가 좀 잠을 제대로 못 잤고, 저도 못 자긴 했지만 유자씨가 이제 하윤이 옆에서 자면서 잠을 좀 제대로 못 잤어요.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태였고, 아침에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집 정리를 좀 간단히 하고, 유자씨는 틈틈이 하윤이 옆에서 계속 좀 자고, 도저히 밥할 기운이 없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어제 새벽에, 어제 한 밤부터 갑자기 막 오른쪽 옆구리가 엄청 뭔가 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몸살이 왔을 때 쑤시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좀 다른 느낌으로 쑤시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목도 살짝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약간 감기가 좀 왔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하윤이는 열이 나니까 콧물도 나고, 그래서 감기가 확실히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점심쯤에 병원을 좀 가려고 일요일에 하는 병원을 좀 알아봤어요. 근데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해서 이제 하는 시간이랑 이런 거 좀 여쭤보고 이제 몇 시에 가야겠다라고 계획을 좀 세웠었고, 뭐를 먹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밥할 좀 기력은 없어가지고 뭘 좀 시켜 먹자. 근데 요즘에 뭔가,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평일 동안에 조금 뭐 이래저래 바빴어요. 바쁘고 일도 좀 많이 했고, 밤 늦게까지 막 일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못 챙겨 먹기도 했고, 좀 정신없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영상도 안 찍었거든요, 이번 주 평일 동안에는. 하여튼 그래서 좀 이제 건강하게 챙겨 먹자라고 이제 유자씨랑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포케를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슬로우 켈리라고 저희 집 근처에 있는 포케집이 있는데, 거기서 유자씨는 연어 포케를 시켜 먹고, 저는 두부 포케. 네. 이게 또 제가 뭐 고기 종류를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좀 이제 고기 없이 몸을 약간 좀 더 클린하게 약간 비우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부가 물론 약간 기름에 약간 구운, 거의 튀기다시피 구운 이제 두부여가지고 동물성 단백질보다 건강이 얼마나 더 이로울진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모르긴 하는데, 그래도 뭐 고기보다는 두부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도 내가 원하는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두부를 먹었죠. 그리고 두부 포케가 또 제일 저렴하기도 하더라고요. 8,900원이었고 연어 포케는 11,000 얼마인가 12,000 얼마인가. 그리고 쿠팡 이치에서 시켰더니 10% 할인해 주더라고요. 로켓 와우 회원이어가지고. 아무튼 먹고 이제 병원으로 갔죠. 그 저희 집 근처에 방배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병원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4분이나 계시고, 네. 일요일에도 여는 병원이면서 평일에는 막 밤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기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았고, 그 의사 선생님도 4분에 뭐 간호사 선생님도 그에 맞게 이제 굉장히 많았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어떡하나 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많이 계셔서 그런지 진료는 다행히 이제 금방 볼 수 있었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게 뭐 약간씩 이제 뭐 기관지나 이런 데가 붓긴 했는데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다. 그리고 뭐 독감이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거기 이제 병원에 갔을 때가 점심때쯤이었는데, 그때는 열도 이제 정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병원에서 쟀을 때도 정상이라고 했었고, 그래가지고 어젯밤에 잠깐 일시적으로 열이 좀 높았던 거고, 이제 좀 괜찮아졌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제 약 받아가지고 집에 왔죠. 그래서 집에서 와서 이제 약 먹이고 좀 재웠는데, 그래도 좀 이제 감기 기운도 있고,
열도 나고 열도 났었고 하다 보니까 좀 잘 못 자고 지금 칭얼거리고 자다가도 좀 자주 깨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4시 정도 돼가지고 조금 이제 1시간 정도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깨긴 했지만 잘 놀더라고요. 그래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유자씨랑 저랑 셋이서 이렇게 앉아서 잠깐 노는데 잘 놀다가 갑자기 엄마 가슴 쪽에 얼굴을 이렇게 파묻는 거예요. 이마를 가슴 쪽에 파묻더니 뭔가 이렇게 입으로 이제 어른들이 뭔가 바람 불듯이 뭐 이런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난치는 건가 싶어가지고 이제 가만히 뒀는데 그러다가 이제 고개를 저희가 살짝 들게 이렇게 해봤더니 침이랑 뭐 콧물이겠죠? 침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유자씨 옷 쪽에 완전히 흥건하게 이제 범벅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뭐 그냥 뭐 세탁을 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러더니 뭔가 조금 하윤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뭔가 약간 눈의 초점도 약간 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건지 되게 저희가 느끼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몸을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 하면서 약간 덜덜 떨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우리가 어른들이 추울 때처럼 막 으드드드드 하면서 뭔가 오들오들 떠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그렇다고 뭔가 막 경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격렬하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몸이 뭔가 평소랑 좀 다르게 좀 비정상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라고 잠깐 이제 그냥 어리둥절해 하던 상황에서 그냥 뭔가 몸이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좀 뭐 잠깐 안 좋은가 보다 해서 이제 안아서 좀 이제 달래줬죠, 유자씨가. 근데 평소 같으면 그렇게 좀 힘들고 아니면 어디 아프고 하면은 막 울거든요, 보통. 근데 울지도 않고 유자씨한테 가만히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조금 지나서 다시 봤더니 거의 한 몇 초 지나서 뭐 한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입술이 막 보라색으로 엄청 변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보라색으로. 시선은 아까보다 더 뭔가 의지가 없어 보였다고 해야 되나? 정말 어디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저희가 눈 앞에서 이렇게 뭔가 손짓이나 그리고 사람이 눈 앞에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본능적으로 눈을 좀 깜빡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울지도 않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숨은 쉬는데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도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아찔한데 정말로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거 뭐 그냥 뭐 그런 이제 뭐 인공호흡 같은 걸 뭐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숨은 쉬는데 그렇다고 뭘 먹다가 이제 목에 뭐가 걸린 건 또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저랑 유자씨랑 둘 다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일단 그냥 다짜고짜 119에 전화를 했고 상황 설명을 했더니 이제 배차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출발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대한테 전화가 올 거라고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찍히면서 이제 구조대 분께 전화가 왔고 이제 상황 설명을 좀 드렸죠. 어떤 상태고 몇 살이고 몇 개월 됐고 뭐 어떤 상황인지 감기 뭐 유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드렸더니 똑바로 눕힌 상태에서 고개만 이제 옆으로 하고 몸을 이제 뭐 옷을 벗기라고 하셨나?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을 막 물수건 해주라고 하셨나? 어쨌든 뭐 뭔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면서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중간이었겠죠. 그 구급차를 탄 상태로 그렇게 조금 이제 진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진짜 순간적으로 찰나 한 5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벌어졌던 일이고 다행히 눕히고 옷을 좀 벗기고 고개 옆으로 해주고 이렇게 좀 했더니 약간 이제 뭔가 좀 그 상태가 이제 완화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입술 색깔도 다시 이제 약간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입술 색깔은 돌아오고 몸이 막 움직이거나 이런 것도 없어졌는데 그냥 애기가 너무 하윤이가
그냥 아무런 이런 의지나 의식이나 감정이 없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숨은 쉬는데 숨도 이렇게 뭔가 그냥 평소처럼 원활히 잘 쉬는 건 아니고 되게 좀 헐떡헐떡 하면서 쉬고, 가슴에다 손을 댔더니 심장이 진짜 미친 듯이 빠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뛰어도 되는 건지, 뭔가 제가 이렇게 뭐 맥박을 잡아보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잘 몰라서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아기를 영상을 찍어두라고 하시더라고요.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정신이 없어가지고 얼굴 쪽으로 이제 가슴 쪽으로만 이렇게 찍었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은 전신을 좀 촬영을 해야지 경련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열 경련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흔히 이제 제가 이제 어릴 때 듣던 그런 표현 중에는 이제 경기한다 뭐 이런 표현이 또 있잖아요. 그게 뭐 표준어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상황인 것 같았어요. 열 경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무튼 그러는 사이에 이제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아래로 내려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좀 이것저것 챙겼는데 뭐 옷이랑, 그러니까 옷은 일단 벗긴 상태로 좀 큰 수건으로 좀 감싸고 엄마 옷으로 이렇게 좀 감싸가지고 1층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애기 옷 입힐 거랑 뭐 귀저귀랑 양말이랑 뭐 손수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은 최대한 챙겼는데 깜빡하고 약을 안 챙긴 거예요. 약을 타왔던 게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해열제도 있고 다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병원에 갈 때 기존에 먹고 있던 약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훨씬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응급실에 가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어쨌든 약을 좀 깜빡하고 어쨌든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제 가게 됐고, 그 운전하시는 분 한 분, 그리고 구급대원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중앙대로 출발을 하셨다가 바로 전화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소아과 담당 선생님이 계시냐, 소아과 진료는 오늘 안 된다라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돌아서 그 보라매 병원으로 갔습니다. 보라매 병원 같은 경우가 저희 집에서 중앙대 병원보단 아마도 더 가까울 거예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중앙대로 먼저 전화를 하신 게 뭐 잘은 모르겠지만 좀 더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오늘은 소아과 진료가 없었지만 소아과 진료가 가능한 날에는 좀 더 소아과 진료를 보기에 원활해서 그런 건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중앙대를 먼저 콜을 하신 이유는 그건 이제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이제 보람의 병원으로 가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구급차를 타면 다 사이렌 울리고 그냥 막 미친 듯이 이제 질주를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응급한 경우에만 하는 건가 봐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구급차에 환자가 실려 있으면 무조건 이제 사이렌이 켜고 달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이제 보통의 차들처럼 조금 더 이제 근데 운전하시는 구급대원 분께서 운전을 뭐 확실히 많이 하실 테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호 다 지키고 사이렌 안 킨 상태에서 보통의 차들처럼 최대한 이제 좀 빠르고 신속하게 보람의 병원까지 이제 이송을 했고, 이게 뭐 열경련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런 뭔가 규범이 있겠죠, 룰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응급 상황 정도까지는 이제 들어가지 않는 아마 그런 거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근데 그냥 저희 입장에서 그 상황이 처음이었고 하윤이가 막 입술이 보라색으로 돼서 벌벌벌 떨면서 뭔가 경련을 일으키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는 그냥 최대한 빨리 좀 병원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어쨌든 그냥 보통의 속도로, 보통의 이제 차들처럼 달리는 것 때문에 약간 이제 그냥 부모 입장으로서, 물론 그분들은 이제 규범대로 당연히 하신 거겠죠.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약간, 되게 뭔가 좀 간절해지더라고요. 좀 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예전에 막 듣기로는 막 열이 나서 뭔가 경련을 일으키고 옛날에 말처럼 경기를 하고 막 이런 거를 겪으면 애기한테 영구적으로 뭔가 이런 뇌나 이런 부분에
뭔가 좀 손상이 가서 굉장히 안 좋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좀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를 하면서 병원으로 갔었죠. 네. 일단 도착을 해가지고 유자 씨랑 하윤이는 구급차 안에서 대기를 했고, 제가 들어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저희 앞에 한 6, 7명 정도 환자분들이 계셨고, 뭐 성인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의 한 1시간 넘게 기다린 것 같아요. 1시간 넘게 대기를 하다가 이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이제 뭔가 처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뭐라고 표현이 있던데, 사진을 살짝 찍어놨는데, 초기 평가 대기 환자라는 그 단어를 쓰던데, 거기에 이제 저희 앞에 한 6, 7분 정도가 계셨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 차례가 올 때까지는 아마 1시간도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좀 기다리다가 바로 들어갔고요. 그래서 초기 평가 환자 상태였죠. 어쨌든 들어가니까 이제 간단하게 한 선생님께서 진료를 보시더라고요. 이것저것 좀 물어봐 주셨고,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었고, 그 상태에서 일단 그 침대로 가서 그 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이제 누워있는 상태로 소아과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진료를 하는 것까지 좀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 시간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게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1시간, 2시간? 하여튼 한참 기약 없이 그냥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보호자는 한 명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유자 씨가 들어가겠다고 해서 유자 씨가 들어갔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뭐 해열제 같은 거 주셔가지고 좀 먹다가 하윤이가 뱉긴 했는데, 어쨌든 먹고 나니까 열도 좀 떨어졌고, 그리고 옷도 계속 좀 벗겨놓은 상태로 기저귀만 이제 입고 있는 상태로 계속 거기에 좀 머물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열도 떨어지고, 뭐 수납하고 약 받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죠. 지금 찾아보니까 119 전화했던 시간이 4시 19분이고 지금 집 도착했던 시간이 9시 30분이거든요. 한 5시간 정도 만의 상황이 어쨌든 일단락이 됐는데, 오늘 밤에 또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정말로 지옥 같았던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섭고, 진짜 하윤이 막 어떻게 되는 거 아닌지 막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최고로 정말 힘들고 지옥 같았던 순간은 이제 병원까지 가서 진료 보기 전까지 거의 뭐 한 1시간 내외, 그때가 정말 미친 듯이 무섭고 두렵고 좀 불안하고 했었고, 그 이후로도 기다리고 하는데, 그런 열 경련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후유증 같은 게 생겨가지고 평생 이제 하윤이가 그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부터 해가지고, 그럼 정말 너무 미안하잖아요. 어쨌든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잘 돌봐줬으면 안 겪었을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제 뭐 저희가 제대로 케어를 더 디테일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겠지만은, 그냥 너무 이제 좀 미안하고 그렇네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유자 씨가 좀 재우고 있는데 잘 자고 있고, 열도 내렸어요. 그래서 아까 자기 전에 재보니까 36.6?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난방도 조금 이제 지금 꺼놓은 상태고, 진짜로 이게 뭔가 애기들이 뭐 약간 돌치레라고 하죠. 돌지음 돼서 좀 심하게 아픈 경우들이 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던데,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토요일에 지인 집에 이제 집들이를 가기로 했는데, 거기도 아기가 있어요. 하윤이 또래 아기가. 근데 그 아기가 이제 그 전날에 좀 고열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이제 좀 취소가 됐었는데, 어쨌든 돌쯤 돼서 좀 아기들이 한 번씩 좀 심하게 앓고 지나가는 것 같은데, 참네.
아빠로서 너무 미안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내일은 월요일이라서 어린이집을 가는 날인데 어린이집은 내일은 좀 패스를 해야 될 것 같고 집에서 저랑 유자 씨랑 그냥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좀 케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다행히 너무 큰일은 없이 무사히 집으로 잘 돌아왔고요. 그 막 열 나고 막 하는 동안에는 진짜로 너무 공포스럽고 진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제가 정말 최근에 당황했던 순간들이 몇 번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자 씨가 이제 출산이 임박했을 때, 그때가 정말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오히려 그때랑 정말 그때보다 훨씬 심하게 오늘이 더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그리고 좀 이제 뭐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제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게 되게 좀 세게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곳들에서도 되게 좀 감기 같은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애기들도 그렇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쨌든 상추씨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모두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건강하게 이 뭔가 감기의 기간이랄까요? 이 기간을 좀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이제 댓글 보다 보면 육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육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하윤이보다 더 이제 일찍 태어난 애기들도 있을 것이고 하윤이보다 뭐 하윤이 또래나 아니면 하윤이보다 더 이제 늦게 태어난 애기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라도 아직까지 고열로 인해서 뭔가 일이 뭔가 있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미리 좀 뭔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 주변 분들에게 좀 조언도 구하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좀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보다, 그리고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좀 들어두시면 그래도 조금 덜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유자씨 친구네 집에 저번에 한번 놀러 갔었는데 이제 애기들이 좀 지나면 열도 많이 나고 많이 아프고 할 거다, 그런 이제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열 났을 때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해열제 먹이고 이제 물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이제 이런 조언들을 해줬는데 그런 열 경련 같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듣지를 못했었고, 그리고 열이 났을 때도 아기가 갑자기 열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그때 해줬던 조언들, 뭐 해열제 먹이고 그냥 물수건으로 좀 닦아주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냥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상황이 돼서 아기가 이제 고열인 상태가 딱 돼버리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물론 이제 시킨 대로 하긴 했는데 당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라도 돌 즈음 아기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의 저희의 경험담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오늘 하윤이 물 좀 한잔 마실게요. 그리고 오늘 하윤이가 아픈데 더 좀 많이 미안한 게, 어제가 이제 토요일이었고 일주일 내내 좀 이제 나름 이제 열심히 일도 하고 좀 지쳐 있기도 하고 해서 이제 겸사겸사 오랜만에 좀 어디 가족 다 같이 좀 외출을 하자 싶어가지고 하남 스타필드를 갔다 왔어요, 어제.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거길 갔다 오고 나서 밤부터 아프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괜히 나갔나, 괜히 나가가지고 아픈 건가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되게 길게 머무르다가 오진 않았고 뭐 점심 먹고 나서 나갔으니까 거기 스타필드 도착했을 때가 2시인가 3시인가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엄청 막
하루 종일 쏘다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저희 생각에는 어제가 이제 날씨가 좀 추우니까 실내에서 놀자. 스타필드가 크니까 하남 스타필드를 가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던 건데, 어제 갔다 오자마자 저녁 때부터 이제 막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참네. 너무 미안하더라고. 괜히 나갔나? 그냥 집에 있을걸. 왜? 하윤이도 나가면 또 좋아하긴 하거든요. 나가서 이제 사람들 막 구경하고 하면 되게 좋아하고, 조금 덜 보채기도 하고. 하여튼, 유자 씨도 또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주말에 같이 나가고 했던 건데, 네. 그냥 그랬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유자 씨는 육아휴직 중이고, 저는 이제 어쨌든 프리랜서 느낌의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평일에 또 자주 돌아다닐 때도 있거든요. 평일에 돌아다닐 때는 아무래도 주말보다는 사람이 좀 적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어제 스타필드를 가는데 사람이 정말로 너무 많더라고요. 네. 그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도 사람이 되게 많았고, 근데 막상 스타필드에 들어가고 나니까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워낙 공간이 넓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어제 저희는 뭐 트레이더스나 이런 데는 안 갔는데, 트레이더스를 주로 가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일반 매장들은 뭐 그렇게까지 사람이 많진 않았는데,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 좀 많이 걸렸고, 차 타고 가는데도 차가 조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뭔가 들었었는데, 그리고 어제 갔던 거는 좀 이제 뭘 좀 사야 될 게 있어서 갔던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그냥 저희 바람 쐬러 갔던 것도 있는데, 갔던 김에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주말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올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라도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연말이고 하니 좀 선물을 드리자. 약간 이런 취지로 갔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 외출을 하고 하면 가끔씩 이제 구독자분들을 만나거든요. 뭐 못 만날 때도 있고, 예, 좀 수줍으신 분들은 이제 인사를 하시진 않고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다시죠. 어디 갔었는데 뭐 강과장님 유자 씨 봤어요 하면서 이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직접 또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많이 만날 때는 뭐 한 3-4명 이상 만날 때도 있고, 못 만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보통 만나면 그냥 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인사하고 뭐 사진 찍을 때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조금 이제 뭔가 저희도 이제 뭔가 이제 기분 나쁜 당황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갑자기 이제 만나니까 뭔가 좀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선물 같은 것도라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실 구독자분들을 뭔가 따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뭔가 모임을 만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만나는 게 사실 또 너무 이제 즐겁고 반갑고 또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저 영상을 또 즐겁게 봐주시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는 이제 정말 크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이어서, 유자 씨랑 얘기를 했던 게 다음에 만나면 선물을 좀 드리자, 뭐라도. 그래서 원래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스타벅스 그런 상품권 그 카드 있잖아요. 스타벅스 카드. 그런 거를 좀 여러 장 사서 들고 다니면서 좀 드릴까, 혹시 만나 뵙게 되면. 그리고 가끔 이제 만나게 되면 그 이제 선물 같은 거를 하나씩 들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예를 들면 아마 저희가 어딘가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를 먼저 보시고 그냥 와서 인사를 할까 하시다가 그 옆에 있는 NTN스에 가서 프레즈를 하나 사와서 이제 주시면서 뭔가 인사를 하시면서 대화가 이어지고, 아니면 갖고 있던 뭐 음료수 같은 걸 주신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뭐 드릴 만한 것들이 좀 없는 상황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뭐 하윤이가 뭐 먹고 있던 떡빵을 드릴 수도 없고 뭐 현금을 드릴 수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그런 게 아쉬웠는데, 하여튼 그래서 좀 스타벅스 그 카드를 좀 몇 개 사서 들고 다닐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저희가 내린 결론은 만나는 분들한테 배민 쿠폰을 선물로 드리자. 근데 그 배민 쿠폰이 실물 카드를 팔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 배달의 민족 어플에 들어가서 대신 전화번호로 알면 선물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만나면 실례지만 이제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배민 쿠폰을 이제 드리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만 원 정도 하면은 이제 괜찮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3만 원 정도면 뭐 치킨이나 피자 정도는 시켜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정도 이제 시켜 드실 만한 분들에게 재미와 금전적인 이제 지원을 좀 해드리면 뭐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 물론 이제 그 이상의 음식들, 뭐 예를 들면 뭐 족발을 먹는다거나 뭐 그러면은 조금 이제 본인 돈 보태서 드시고 이러면은 좀 연말이 더 되게 따스워지고 네. 즐거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건데 뭔가 일종의 뭐 산타놀이라고 해야 되나? 연말 기념 산타놀이 플러스 약간 뭐 인지도 테스트, 네, 30만 유튜버의 인지도 테스트 이런 느낌으로 한번 이제 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유자 씨랑. 그래서 이제 그리고 원래 오늘이 이제 다른 집들이를 가는 날이었었기 때문에 집들이 선물도 살 겸 저희 물건 필요한 것도 있어서 물건도 살 겸 바람도 쐴 겸 구독자분들 만나면 선물도 드릴 겸 해서 이제 갔던 거였죠. 네. 근데 그렇게 많이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 명도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와중에 유아유계실 근처를 갔는데 한 분이 이제 알아봐 주셔가지고 따님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아마도 20년생이라고 하셨으니까 뭐 한 3, 4살, 4살쯤 됐나? 뭐 그쯤 됐겠죠. 그래서 되게 저 옛날 사평원룸 살 때부터 보셨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진짜 오래전부터 보신 거죠. 몇 년은 최소 보신 건데 그리고 오늘은 왜 나이키 그 바람막이 안 입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 네. 최근 영상까지도 열심히 이제 봐주시는 분인 것 같아서 너무 이제 즐겁고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같이 막 사진도 찍고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배민 쿠폰도 선물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밥도 먹고 하는데 밥을 먹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진짜로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면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갑자기 사람이 막 졸려가지고 이렇게 잠들어 버리는 거? 그건 아니겠지만 그냥 그런 게 있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싶을 정도로 밥을 주문하는데도 너무 졸려가지고 어제 거기서 이제 스타필드 3층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시키고 커피를 또 따로 시켰어요. 도저히 이걸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집에를 갈까 하다가 유자 씨는 구경을 좀 더 하겠다고 하길래 저 혼자서 차에 가서 그럼 조금 한 2-30분만 눈을 좀 붙이다 오겠다 라고 해서 이제 차에서 조금 눈을 붙였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즈음에 뭔가 바이러스 비스무리한 게 제 몸에 침투를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갑자기 극심한 뭔가 피로를 느꼈고 밤에 약간의 뭔가 몸살 기운 같은 게 왔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게 제가 차에서 그냥 잠깐 눈 붙이는 그 사이에 유자 씨가 하윤이랑 둘이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또 하필 구독자분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커플이었다라고 유자 씨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래서 유자 씨가 이제 그분 전화번호만 미리 받았고 그 전화번호로 제가 이제 배민 쿠폰을 보내드렸고 해서 이제 총 2팀을 만났습니다. 구독자분 2팀. 네. 더 많이 만났다면 또 좋았겠지만 그래도 뭐 아예 못 만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간 김에 더 많이 만나면 좋으니까 어디 커뮤니티나 인스타에다가 공지를 하고 갈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했는데 괜히 또 저희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상한 또 해코지를 하면 어떡하지?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뭔가 이런 이상한 좀 연예인병스러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괜히 또 무서운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그렇게 엄청난 뭐 그런 뭐 유튜버라거나 아니면 저희를 막 하남 스타필드까지 와서 저한테 뭔가 해코지를 할 만큼의 그렇게 막 큰 잘못을 하거나 뭐 그랬던 건 아니긴 한데 아마 저랑 유자 씨 둘이었으면은 좀 이제 공지도 하고 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을 만나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기도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뭔가 돌발 상황에 대처를 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갔다가 두 분을 만나고 왔던 건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만나고 왔고요. 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리고 참 스타필드 갔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티니핑이라고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는데 그거 행사를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티니핑 그 탈 같은 걸 쓴 캐릭터들이 1층인가 어디 좀 무대 같은 곳에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고 그 앞에 수많은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막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뭐 무대 앞에 좀 좋은 자리를 선점을 못한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3층, 2층 이런데 이제 난간에 서가지고 또 구경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문득 처음에 주차장에 들어올 때 왜 이렇게 차가 많았는지 네. 혹시나 이게 티니핑 때문은 아닐지 뭔가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고요. 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저는 네, 티니핑 제작사의 주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니핑이 잘 된다. 티니핑이 삼촌들 이모들의 지갑을 다 털어먹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나 네, 뉴스를 보면 그리고 하남 스타필드 1층 무대에서 티니핑 캐릭터들이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열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매우 좋다. 네. 꼭 근데 뭐 캐릭터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제작사가 뭐 돈을 뭐 벌고 물론 벌겠지만 그게 100% 1대1로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것이 주가에 이제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 네. 100% 반영되지 않을 거라는 것도 잘 알고 있고 회사의 캐릭터의 인지도와 주가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네. 그래서 많이 갖고 있진 않아요. 조금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괜히 즐겁다. 네. 어디 마트에 장난감 코너에 갔는데 메인에 네, 티니핑 친구들이 웃고 있으면 기분이 좋다. 네. 약간 뭐 이런 또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을 하는 게 물론 돈을 벌면 더 재미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더라도 내가 좀 알고 있는 것들 나와 뭔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것들 네. 그런 관련된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괜히 뭔가 네. 로또라도 산 것처럼 네. 기분이 좋다. 네. 아무튼 뭐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왔고 밤에 갑자기 하윤이가 열이 엄청나게 나기 시작하더니 오늘의 사건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참 네, 미안했다. 네, 뭐 이게 어느 정도 결론일 테고요. 네. 그리고 어제 참 그 김유라 작가님께 소포가 왔어요. 택배가 왔는데 저번에 김유라 작가님 댁에 놀러 갔다가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찍었고 그 절약 노하우에 대해서 좀 이제 전수를 받는 그런 시간과 촬영 시간을 좀 가졌는데 그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들 중에서 식비 관련해서는 음식을 조금 대용량으로 사서 그걸 소분해서 냉동실에 좀 넣어두고 그때 꺼내 먹으면 좀 저렴한 식재료 값으로 좀 더 최고의 효율을 낼 수 있다. 식비를 좀 줄이는 방법이다. 이제 그런 꿀팁을 좀 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재료들을 저희가 좀 사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뜸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떡볶이 떡이랑 어묵이랑 닭고기들하고 그 김말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내주셨는데 양이 정말 일단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떡볶이랑 어묵이랑 김말이는 그 안에 그 계산서라고 해야 되나? 그 가격이 나와 있는 게 같이 들어있더라고요. 종이로. 근데 양에 비해서는 진짜로 가격이 네, 어마어마하게 저렴하더라고요. 떡 같은 경우는 4kg가 왔는데 그 떡볶이 떡이 7,000원. 네. 그리고 어묵은 되게 양이 또 그것도 많았는데 그건 한 10,000 얼마였나? 그리고 김말이 같은 경우는 냉동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양이 꽤 많은데 5,000 얼마? 하여튼 네. 가성비가 진짜 미친 음식들이 저희 도착을 했고요. 닭고기 종류는 제가 정확히 가격은 모르는데 유자 씨한테는 따로 이제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쨌든 굉장히 또 저렴한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다음에 그런 식재료들로 좀 맛있는 음식들을 좀 해볼까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김유라 작가님께 역으로 택배를 좀 보냈습니다. 저번에 촬영을 갔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액션캠에 굉장히 큰 흥미를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유라 작가님도 유튜브를 하시고 어쨌든 촬영 같은 걸 하시니까 카메라나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실 테고 여행 유튜브도 좀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들이 요즘에는 좀 약간 트렌드처럼 되어버렸는데 그 액션캠으로 촬영하는 거 자체가 약간 좀 하나의 뭐랄까 하여튼 그런 게 되어버렸어요. 액션캠으로 촬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 집에 이제 안 쓰는 액션캠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럼 다음에 한번 빌려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좋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쓰고 있던 그 포맷, 그러니까 그 뭐 형식 그대로 액션캠과 배터리와 SD카드와 삼각대와 이렇게 다 싹 그 뽁뽁이에 싸가지고 오늘 이제 택배로 발송을 해드렸죠. 고프로 10이라는 그 액션캠인데 고프로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액션캠 중에 이제 고프로 10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최근 작들은 고프로 12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유튜버들이 특히 여행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거를 좀 많이 쓰고 하는데 좀 이제 액션캠들이 요즘에는 회사들도 많아지고 잘 만드는 회사들도 많아져가지고 다양한 액션캠 회사들이 있어요. 뭐 인스타 360이라는 액션캠도 있고 그 오즈모 액션이라는 DJI 액션이라는 뭐 액션캠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행 유튜버들이 고프로 위주로 쓰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고프로를 원래 쭉 쓰다가 최근에는 다른 액션캠을 쓰고 있는데 고프로가 뭐 이래저래 또 욕을 먹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뭔가 성능이나 단점 같은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뭐랄까 좀 색감 자체가 고프로가 훨씬 좀 예쁘더라고요. 색감이 왜 중요하냐면 뭔가 피부 톤 같은 거를 잡는 느낌들도 그렇고 그 색감 기본 색감 자체가 좀 구리면 컷마다 또 그걸 다 색보정을 막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또 귀찮은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액션캠으로 많이 찍는데 뭐 한 3, 4일 영상을 모으면 영상 클립 자체가 막 몇백 개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하나 다 막 색보정을 해주는 거 자체가 또 굉장히 또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카메라가 갖고 있는 기본 상태로 촬영을 했을 때의 그래서 기본 색감이 사실 되게 중요한데 저는 고프로 색감이 제일 괜찮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제가 물론 모든 액션캠을 다 써본 건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은 현재는 사용을 안 하고 있어서 원래는 당근으로 팔려고 하다가 귀찮아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던 건데 마침 지인분께서 써보고 싶다고 하셔서 흔쾌히 기한 없이 빌려드렸습니다. 어디 뭐 돌아다니실 때나 여행하실 때 쓰시면 잘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침 제가 이제 갖고 있던 SD 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마이크로 SD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 SD 카드가 저번에 한번 쓰다가 조금 이제 맛이 가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샀는데 하나만 갖고 있기 좀 불안하거든요. 보통 그래도 어디 갑자기 촬영을 하러 갔는데 하나가 또 그 자리에서 또 맛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불안하니까 한 2개는 갖고 있어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를 추가로 구입을 했는데 그냥 그거까지도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새 거긴 한데 그냥 또 저희한테 그동안 또 잘 해주시고 베풀어 주신 게 많다 보니 그냥 보내드렸습니다. 또 이게 또 좋은 게 딱 고프로 받았어. 이제 바로 찍어봐야지 했는데 SD 카드가 없네? 그러면은 내가 또 주문해서 며칠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또 얼마나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고통스러움이 또 있거든요. 왜냐면 바로 뭔가 해보고 싶었는데 바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또 김 빠지는 또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택배를 딱 뜯자마자 바로 촬영 버튼 눌러서 촬영을 하실 수 있도록 넣어서 보내드렸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잠깐만. 제가 테스트한다고 몇 개를 찍었다가
그거를 안 지우고 그냥 보낸 것 같네. 허허. 잠깐만. 곤란한데. 지웠나? 엉뚱한 이상한 걸 찍진 않았겠지? 갑자기 네 굉장히 불안해지는데 뭐 이상한 걸 찍진 않았을 텐데. 허허. 네 일단 뭐 그렇고요. 네. 네. 좀 무섭긴 한데 네. 어쨌든 네네 그렇게 좀 보내드렸고 네, 잘 또 활용하셔가지고 또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드시면 또 좋은 거니까. 네. 아무튼 뭐 어제 그제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뭔가 하윤이가 많이 아파서 정신이 없었지만 조금 진정이 돼서 다시 또 힘차게 한번 살아봐야죠. 네. 네, 그게 열경련이라는 게 한번 생기면 또 할 확률이 되게 높다고 막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열이 없는 상태에서 또 경련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지금 약간 좀 두렵고 막막하고 불안하긴 한데 네, 어쨌든 잘 지켜보고 하윤이 건강하게 잘 케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럼 오늘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들어가세요.